오늘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생체 실험 중 하나를 이야기해 볼게요. 치료를 가장한 실험. 이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터스키기 매독 실험이라는 사건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비밀 중 하나였죠. 1932년 미국 엘라베마주의 터스키기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실험은 흑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끔찍한 인체 실험이었어요. 당시 미국 공중보건국은 흑인 커뮤니티에 접근해 이런 말을 했죠. 무료 건강검진 해드릴게요. 치료도 다 해드립니다. 그야말로 치료가 절실했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건 순전히 거짓말이었어요. 이들은 흑인 남성들에게 당신들은 악혈, 즉 bad blood에 걸렸다 라고 했어요. 이 악혈이라는 단어는요, 매독, 빈혈, 피로 등을 다 싸잡아서 부르던 용어였어요. 즉 전문적인 설명이 아니라 일부러 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혹은 의심하지 않게 만든 단어였죠. 더 끔찍한 건 이들이 약이라고 준 게 그냥 아스피린과 철분제였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아무 효과도 없는 약을 주면서 치료해주고 있다고 속인 거예요. 그 사이에 의사들은요, 주기적으로 체열을 하고 뇌척 수액을 뽑아 실험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피실험자들은 이 모든 걸 치료 과정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이 실험의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매독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사람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는 것. 즉, 이들은 사람들을 치료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치료하지 않기 위해 다른 병원에도 연락을 해서 환자들에게 약을 주지 말라고 지시할 정도였죠. 무려 600명의 흑인 남성들이 이 실험에 이용당했어요. 그들의 아내, 자녀까지 매독에 감염되면서 피해는 더 커졌죠. 그런데 당시 흑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가난과 차별 속에서 공짜 진료라는 미끼에 걸릴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고요? 당시 미국 사회에는 흑인은 열등하고 그들의 생명은 백인만큼 가치가 없다는 인종차별적인 사고가 막연했거든요. 이 끔찍한 생각이 40년 가까이 지속된 비윤리적인 실험을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1940년대 중반 매독 치료제인 페니실린이 등장한 이후에도 실험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페니실린은 당시 기적의 약으로 불리며 매독 치료에 엄청난 효과를 냈어요. 하지만 터스키기 실험에 참여한 600명의 흑인 남성들에게는 이 약이 단 한 번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살릴 필요가 없다. 이게 실험을 주도한 사람들의 입장이었어요. 그들은 실험 참가자들이 치료를 받을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계획된 은폐 작전을 펼쳤어요.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는 군대 징집검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2차 세계대전 중 흑인 청년들이 징집되면서 매독 감염 사실이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미국 공중보건국은 이들은 실험 대상자니 치료하지 말라 라고 군 당국에 요청했어요. 결국 256명의 청년들은 치료 기회를 잃었고 매독에 계속 방치됐죠. 뿐만 아니라 지역 의사들과 보건소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의사들에게 이 사람들은 치료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치료를 막았어요. 다른 병원에 가려는 참가자들도 돌려보내거나 거짓말로 안심시켰죠. 지역사회 전체가 이 실험의 일부처럼 움직였던 겁니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너무나 교활했어요. 이 연구는 인류를 위한 것이다. 의학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실험은 600명의 흑인 남성과 그 가족의 삶을 파괴했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는 의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없었어요. 단지 인간의 잔혹함과 인종차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줬을 뿐이죠. 마침내 1966년 한 남자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터 벅스턴. 당시 미국 공중보건국에서 성병조사 임무를 맡고 있던 직원이었죠. 피터는 이 실험의 실체를 알게 된 뒤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치료가 가능한 병을 치료하지 않는다고? 이게 말이 돼? 그래서 그는 실험을 담당하는 상사들에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건 비윤리적입니다. 당장 실험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묵살당했습니다. 피터의 요청은 철저히 무시됐고 실험은 계속됐어요.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더 황당했습니다. 이 연구는 인류를 위한 중요한 데이터다. 하지만 그 데이터 뒤에 숨겨진 건 수백 명의 고통과 죽음이었죠. 시간은 흘러 1972년, 피터는 결국 공중보건국을 떠나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자신의 친구이자 기자였던 제인 헬러를 찾아갑니다. 피터는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이 끔찍한 실험을 세상이 알아야 해요. 더는 참을 수 없어요. 그렇게 1972년 7월 뉴욕 타임스에 실린 기사 한 편이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40년간 이어진 비윤리적 실험, 터스키기의 진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미국 전역이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지? 이게 우리가 믿던 정부라고? 폭로 이후 미국 상원에서는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공중보건국 관계자들이 증언대에 올랐고 그들의 태도는 또 한 번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차피 가난해서 치료받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죽을 바에야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실험은 중단됐지만 이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600명의 흑인 남성과 그 가족들, 그들이 겪은 고통과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후 의료 윤리에 대한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더 충격적인 건 피해가 참가자들 본인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매독은 성관계로 쉽게 전염이 되었고 치료받지 못한 남성들 때문에 그들의 아내들도 감염되었습니다. 게다가 매독은 태아에게도 전염될 수 있었어요. 이 실험으로 태어난 아이들 중 일부는 선천적으로 매독에 감염된 채 태어났고 심각한 신체적 고통을 겪거나 태어나자마자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극을 만든 의사들과 공중보건국 관계자들은 피해자들이 병원에 가더라도 치료받지 못하게 막는 데까지 손을 뻗쳤어요. 그들의 목적은 피실험자들이 죽은 뒤 부검을 통해 매독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말 그대로 사람의 생명을 실험 도구로만 본 겁니다. 실험이 중단된 이후에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삶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감염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이 주는 정신적 충격도 컸어요. 믿었던 정부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나? 이 불신은 미국 흑인 사회 전체로 퍼졌고 공중보건 시스템에 대한 거대한 불신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상원 청문회로 이어졌습니다. 공중보건국의 관계자들이 청문회에서 증언대에 섰죠.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또 한 번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어요. 이건 의학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연구였습니다. 이런 말을 태연하게 내뱉었습니다. 청문회 이후 생존자들과 유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도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국민적 분노를 이기진 못했죠. 결국 1974년 미국 정부는 9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고통받은 시간과 잃어버린 생명은 결코 되돌릴 수 없죠. 1997년 사건이 폭로된 지 25년 만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또한 이 사과와 함께 터스키기 대학의 생명윤리연구소 설립을 지원하며 연구윤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번 잃은 신뢰가 쉽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터스키기 사건은 여전히 미국 흑인 사회에서 정부와 의료계에 대한 깊은 불신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실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46년부터 1948년 미국 공중보건국은 과테말라에서 또 하나의 실험을 시작합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매독 치료제인 페니실린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
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치료제 효과를 확인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들은 매독을 일부러 사람들에게 감염시키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감염시켰을까요? 먼저 죄수들에게 매독에 감염된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치료를 명목으로 주사를 놓았지만 그 안에는 매독균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무방비 상태였던 정신병원의 환자들에게도 치료라는 이름 아래 강제로 매독을 주입했죠. 이 끔찍한 실험의 대상자는 5,500명에 달했습니다. 여기에는 심지어 9살 어린 소녀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어린아이에게 매독균을 주입했다니 믿어지시나요? 아이들 중 일부는 곧바로 사망했고 살아남은 아이들은 평생 매독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모든 실험을 주도한 사람은 바로 존 커틀러 박사였습니다. 터스키기 실험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는 과테말라에서도 자신의 끔찍한 실험 욕망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잔혹함은 그를 죽음의 천사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만들었죠. 이 사건은 수십 년 동안 은폐되었지만 2010년 수잔 레버비 교수가 연구 자료를 통해 폭로하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즉각 과테말라 정부와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었죠. 터스키기 실험 이후 많은 흑인들은 공중보건 서비스를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또 다른 실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퍼졌죠. 또한 일부 사람들은 정부가 흑인들에게 에이즈를 퍼뜨렸다 같은 음모론을 신뢰하기도 했어요. 이후 1979년 미국은 벨몬트 보고서라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의학 연구가 따라야 할 3가지 핵심 윤리 원칙이 담겨 있었어요. 인간 존중, 선행, 그리고 정의. 이 보고서는 지금도 전 세계 의학 연구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터스키기 실험에 비극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도 없었겠죠.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정말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사건들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바로 구독하고 확인하세요.